네, 그렇다면 이 제4구간에는 공급망 충격 관련주가 좀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말씀이신데 4구간이 2021년 11월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 2022년 초까지잖아요.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 지금 5종목을 오늘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한 종목씩 한번 짚어볼게요. 네, 첫 번째는 SK하이닉스를 선정을 좀 했어요. 네. 처음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 한 9월, 뭐 10월까지는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라는 어떤 부담감. 그리고 물론 그때도 반도체 가격이 많이 하락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10월 한 달만 본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가격이 한 30% 이상, 거의 40% 가까운 하락세를 좀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반도체 가격 하락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서 약간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반도체 가격이 왜 하락을 했느냐 분석을 해보니까 제품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예를 들어 차량용 반도체가 나가야 되는데 차량용 반도체가 아니라 다른 부분들의 부품이 부족해서 차량을 못 만들다 보니까 반도체를 주문을 안 하는 것이고 네. PC를 만들어야 되는데 PC 관련해 가지고의 이번에 그 인텔이 실적이 3분기가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는데 어닝 네. 쇼크가 나왔는데 인텔이 말한 게 CPU를 공급하고 싶어도 이 랜선 꽂는 옆 소켓 하나 혹은 뭐 다른 뭐 부품 그 소켓 하나 부품 하나가 부족해가지고 메인보드를 못 만든다는 것이죠. 혹은 노트북을 못 만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CPU 출하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반도체의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라든지 이런 공급이 같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어떤 이제 막상 이제 그 왜 D램 가격이 하락했고 공급이 수요가 줄어드는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될 것이냐? 이건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부터 보니까 각 기업별로, 각 국가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있고 정상적인 부품 수율이 이제는 높아지고 있고 정상적인 IT 제품 공급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다시 D램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하이닉스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네.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플랫폼 새로운 어떤 우리가 이제 미래에 좀 느낄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지금은 뭐 특별히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데 제가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메타버스 다 좋아요. NFT 다 좋습니다. 뭐 다 좋은데 이걸 가지고 왜 10년 전 노트북으로 이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잘 안 돌아가지 안 않을까요? 돌아가겠죠. 네. 제가 그 15년 전 노트북을 그냥 뭘 할 일이 있어서 켜는데도 오래 걸리죠. 네, 했는데 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그 정말 급해서 카카오톡을 그 PC로 뭐 해야 될 게 있어서 그 노트북으로 옆에 있길래 해서 했는데 카카오톡이 아예 안 깔리더라고요. 그럴 수도 윈도우 있죠. 버전이 네. 너무 낮아가지고 그런 것처럼 어쨌든 새로운 시대의 플랫폼, 새로운 시대의 뭔가를 우리가 하려면 거기에만 충족한 IT 제품 수요를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D램의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것을 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서버용 PC라든지 뭐 데이터 센터 투자 이런 부분들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반도체 사이클을 다시 상승 사이클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공급망 부족 현상 혹은 공급망 훼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는 IT 섹터가 될 것이고 네. 그중에서도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게 반도체 쪽이 될 것이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내년에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은 하이닉스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 11만 7천 정도 주가 수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오미크론이 어떤 식으로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아직 모르겠어요. 네. 뭐 어제 오늘 지난 금 월 화로 끝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시작이라 해서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저께도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본다라면 나스닥이 2%가 넘는 금요일 하락했었던 거를 보다 더 많은 상승을 보여줬었던 게 계기가 됐었던 게
엔비디아라든지 뭐 테슬라, 애플, 뭐 AMD,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대부분 다 테크 기술주들이 종목군들이었고 또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게 엔비디아,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본다라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여전히 나쁘지 않다는 걸 본다라면 저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 이슈가 있어서 시장이 조정이 받더라도 조정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고 오히려 반등이 상당히 강하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현재가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는 13만 원 정도, 지난 6월, 7월 고점 정도 13만 원 정도 열어놓고 접근해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네. 다만 이제 충격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월달, 11월달 계속 지지가 되었던 10만 5천 원을 지켜지는지만 확인된다라면 전 계속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급망 이슈 수혜주로 단연 IT, 그중에 반도체, 그 중에서 SK 하이닉스 꼽아주셨고요. 매수가 11만 원, 손절가 10만 5천 원 깨지 않는다면 계속 모아가서 목표 주가 13만 원까지 보자라고 종목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SKC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SKC를 선정을 좀 하게 된 계기는 뭐 2차 전지 섹터는 어쨌든 계속해서 전기차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 가져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기차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그 차량 생산이 잘 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앞으로의 어떤 성장 모멘텀들을 끌고 가야 되는 것인데 뭐 여러 가지 에코프로 BM이든 뭐 에코프로든 뭐 일전 머티리얼든 여러 가지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있는데 SKC를 선정하게 된 계기는 네. 일단은 올해 SKC의 그 실적 흐름을 보신다라면 뭐 배터리 사업 부분, 동박 사업 부분을 제외하고도 반도체 관련된 소재 사업 부분이라든지 전통화학, 케미칼 사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동박 사업 부분이 어쨌든 계속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동박이라는 것은 어쨌든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데 필수 요소인 것이고 이 동박에 대해서 SKC가 상당히 먼저 진출을 했었고 공장을 계속 증설하고 있다는 네. 것이죠. 모든 배터리 업체들은 공장을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계속 증설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증설을 하고 있고 하지만 그 이상으로 이 전기차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SKC 같은 경우는 지금 말레이시아 관련해서의 그 동박 관련된 공장이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증설이 완료가 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그 수요가 좀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동박 그 생산 능력이 급증을 하는 부분에 대한 또 매출 증가, 네. 수익성 증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지금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이 과거 전통처럼 내가 어느 하나만 잘하는 기업의 주가가 잘 가는 케이스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기업의 주가가 잘 가는 케이스가 많다는 것이죠. 하이닉스도 만약에 디램만 했다라면, 낸드만 했다라면 주가가 이렇게 좋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오히려 시장에서 도태가 될 수 있는데 최근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시장 쪽에 진출을 계속 노력했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 기업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말고도 새로운 시장을 계속 진출을 꾀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실리콘 응급제 진출이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SKC는. 그래서 최근 영국 기업을 좀 인수한 부분들이 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앞으로의 어떤 그 공급망 훼손 이런 부분들이 다른 경제 기업들이 발생한다라면 미리 그런 거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해놓은 SKC 같은 경우가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도 본다라면 2차 전지 섹터 중에서는 SKC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계속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이런 것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사업 다 잘하고 선제적 대응도 잘 되어 있는 SKC를 내년 상반기까지 좀 주도주가 될 종목으로 보시면서 가격은 그럼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뭐 항상 신고가 패턴인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신고가 패턴은 일단은 뭐 현재가 매수가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눌림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눌림목 기다리다가 오히려 계속 치고 나가게 되면은 매수를 못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한 20만
6천 뭐 20만 7천 원 선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20만 5천 원 전후로 해서 어떤 매수가 타지는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는 25만 원 정도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다. 일단은 이제 신고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지난 9월 달에 한번 19만 원 터치를 했었고 지금 이 자리를 돌파할 수 있냐 없냐의 여부가 달려 있는데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면 일단 25만 원대까지의 추가 상승 충분히 열려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18만 원 정도 상당히 중요한 가격이 될 수 있는 게 이게 지난 그 11월 18일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의미 있는 추세 전환을 시켰던 그 위치였고 네. 그 이후에 이 자리를 훼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훼손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계속해서 좀 홀딩 전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SKC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가 매수 말씀 주셨고요. 목표 주가 25만 원, 손절가 18만 원으로 손절 라인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알아볼 종목은 후성입니다. 네, 이 종목의 어떤 점을 보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도주가 될 거다라고 보신 건가요? 후성을 일단은 보기 전에 제가 좀 화면을 하나 보여드린다라면 지금 탄소 배출권 관련돼서 화면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게 지금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거든요. 네. 이게 톤당 그 최근에 70유로를 돌파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11월 한 달 흐름입니다. 그러면은 11월 14일에 한 10유로 내외에 있던 것이 18일부터 급등세를 보여줬었고 통당 70달러, 70유로까지 급등을 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후성하면서 환경 그 배출권, 탄소 배출권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일단은 후성이 탄소 배출권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지만은 그 환경 자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지에 문제가 발생한 것 중에 하나가 단순하게 코로나 때문에 생산을 못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것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환경 규제라든지 이런 이슈들 때문에 생산을 못하는 부분들 혹은 생산을 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발생했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같이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후성 같은 경우는 제가 SKC를 이제 뭐 동박으로 표현해 드렸다라면 후성은 최근에 이제 그 전해질 관련해 가지고의 어떤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가 우상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전해질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들이 여러 기업이 있습니다. 후성도 있고요. 뭐 첨보도 있고 동아기업도 있고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왜 전해질이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냐면은 2차 전지라든지 ESS라든지 지금 가장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화재입니다. 네. 특히 ESS 같은 경우는 화재에 대해서의 안정성이 조금은 이제 스크래치가 나면서 지금 대규모의 수주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삼성 SDI든 LG화학이든 최근에 이렇게 관련된 기업 뉴스 보시면 작년하고 올해와 다른 점은 작년에는 엄청난 ESS 관련해 가지고의 수주 이슈가 그 소식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깜깜무소식, 네. 근데 제한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아직 이 안전성을 완벽하게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공격적으로 수주를 하지 않고 또 그 발주도 좀 지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반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LG화학이 최근에도 GM하고 그 화재 보상 네. 협의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그 2차 전지의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그 필수 소재가 전해질입니다. 그래서 전해질의 사용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고 이러한 것들이 연평균 한 20% 이상 성장을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후성이 강한 게 이제 LiPF6 이 제품인데 최근 중국이 이 전력난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제품의 생산이 급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급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수요가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후성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 혹은 손에 꼽히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손에 꼽히는 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제품의 그 시장 점유율이 후성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중국이 전체적으로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일본이 나머지 한 30% 이상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나머지 10% 중반대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생산이 급감한다라면 우리나라 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또 후성이 시장에서는 좀 인정을 받아주면서 상당히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망 부족 현상이 결국에는 후성 같은 기업에 좀 반사이익으로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주가는 우상향 기조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계속해서 이제 리튬 가격 상승이라든지 타이트한 수급 때문에 전해질 가격 자체도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후성에 대해서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리튬 그 인산철 이슈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약간 저가형 배터리를 적용하겠다. LFP요? 네, 그런 네.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해질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 흐름을 좀 보신다라면, 저는 후성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이 시작이 아닐까. 물론 뭐 7월부터 주가 흐름을 보신다면 11,000원 하던 기업의 주가가 지금 뭐 25,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뭐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뭐 관련된 뭐 SKC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XKC라든지 뭐 다른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기업들 보면은 한번 시세가 분출했을 때 10배 이상 시세가 분출했거든요. 그래서 뭐 후성이 꼭 그렇게 간다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어찌되었든 상승 흐름은 저는 꺾이지 않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현재가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 단기 목표가는 3만 원 정도 열어놓고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네. 손절가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고점을 돌파시킨 가격대가 21,000원이에요. 그러면 21,000원을 크게 훼손하기 전까지는 일단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후성 환경과 관련해서 계속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이다. SKC가 동박이라면 후성은 전해질이다. 이런 평가와 함께 지금 현재가에 매수해봐도 괜찮다. 또 단기 목표 주가로는 3만 원, 손절가로는 21,000원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는 한 계속해서 모아가자. 이렇게 또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이 쌍용 C&E입니다.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떤 이슈 있을까요? 네, 아까 뭐 후성도 그렇고 뭐 쌍용 C&E도 그렇고 연결 동작으로 본다라면 환경 관련된 흐름을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찌되었든 이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탄소 중립 이런 이슈들이 기업한테는 엄청난 압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쌍용 C&E를 선택을 한 거는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그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네, 기후 그 이산화탄소 네. 배출 관련 회사 네. 아닌가요? 시멘트 회사입니다. 시멘트 회사요? 네. 그런데 왜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왜 묶여 그러냐면 있나요? 쌍용 C&E 우리나라의 그 전체 100을 놓고 본다라면 약 한 10% 이상의 탄소 배출하는 그 산업군이 그 시멘트 업체. 무슨 얘기냐면 시멘트 업체는 석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시멘트 석회가루 활용해서 시멘트를 만들다 보니까 탄소를 엄청나게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부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거나 탄소를 배출을 계속 줄여야 된다라고 한다라면 이런 기업들은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면 반대로 미리 공장 설비를 해놓은 해놓았더라면 정부 규제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고요. 또 정부가 국책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뭐 도로도 건설하고 터널도 뚫고 뭐 집도 만들고 하는데 정부가 어떤 국책 사업을 했을 때 이제 그 수주를 이제 할 거 아니에요? 뭐 입찰을 하거나 했을 때. 근데 이 환경 관련해서 탄소를 얼마나 절약하고 있는지, 기존 대비해서 얼마나 적게 배출하고 있는지가 평가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인정을 받은 기업은 조금 더 많은 정부 입찰을 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쌍용 C&E 같은 경우가 이미 한 1, 2년 전부터 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공장을 보수, 설비를 미리 해놨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내년에 이런 탄소 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환경 규제 이슈가 있을 때 오히려
이런 기업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에너지 발전 관련해서 재활용 발전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탄소 배출을 줄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시 또 탄소 배출권 뭐 거래권이 또 형성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아까 제가 후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기업한테 너 탄소 배출 이거 거래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탄소를 100톤을 배출을 한다라면 이 허가되는 탄소가 만약에 50톤이라면 나머지 50톤에 대해서는 다른 회사한테 사와야 돼요. 다른 기업한테 사와서 탄소를 배출을 하거나 아예 탄소를 배출을 아예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50톤을 사올 때 상대적으로 다른 친환경적인 기업한테 사온다라는 것이죠. 혹은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100톤을 인산화탄소를 배출하던 기업이 지금 50톤으로 줄어든 기업이 있으면 그 회사한테 남은 부분에 대해서 사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탄소 배출권이 거래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기업에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 쌍용 C&E 같은 경우도 그만큼 탄소 배출을 줄였다라면 그것을 다시 거래할 수 있는 권한도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 꼭 환경 이런 규제 이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지금 대선 국면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주요 대선 주자가 다 나온 상황에서 내년에 이제 내년 3월에 대선이 있고 그러면 어쨌든 대선 공약 중에 대부분이 상당 부분이 주택 공급입니다. 혹은 약간 경기 부양 이런 부분이에요. 뭐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건설 경기가 올해보다 더 좋을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시멘트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저는 내년이 올해보다 좀 더 기대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 수준만 보면 아까 앞에서 언급해드린 주가하고는 완전 딴판이죠. 제가 원래 이렇게 역배열 관련 종목을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네. 약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 관련해서의 어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라면 뭐 지금 가격대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용 CN이 지금 7,600원 정도 주가 형성되고 있는데 충분히 지금 박스가 하단이기 때문에 공략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는 전 9,000원 정도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다. 어쨌든 최근에 형성되었던 올해 형성되었던 박스권 상단이 8,600원, 9,000원이기 때문에 일단 박스가 상단까지 목표가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7,300원을 크게 이탈한다면 어쨌든 지지가 되던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은 리스크 관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탄소 배출권 관련주이자 시멘트주 쌍용 CN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격 나쁘지 않다. 지금 박스권 하단을 공략하는 가격 전략 말씀을 주셨고요. 목표 주가 9,000원, 손절가 7,300원으로 가격 설정 도와주셨습니다. 네, 이제 한 종목 더 남아 있는데요. 코리아 서키트 이 종목은 어떤 이슈를 보신 건가요?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저는 이제 코리아 서키트를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선정한 5개 종목 중에서 제일 좀 좋게 보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네. 사진을 한번 좀 보시면은 지금 어떤 사진을 보여드릴 거냐면 이게 무슨 사진이실 것 같으세요? 저는 사람 얼굴인 줄 알았어요. 요즘 뭐 할로윈데이, 이거 깡통 로봇 같은 모습인데 네. 이게 사실은 테슬라 그 내부 차량 내부 이제 옵션 사진이라고 해요. 근데 요 구멍이 2개가 뭐냐면 USB 꽂는 그 포트라고 합니다. 거기로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충전 충전하거나 포트인 뭐 거죠? 음악을 네. 듣거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개 포트가 옵션에서 제외가 돼서 차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그 어떤 그 작은 부품 하나가 부족해가지고 이런 상황까지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을 지금 이제 사진 하나로 좀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제 이런 부품 부족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이 기판 관련해 가지고의 어떤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그냥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보여드린 것인데 기판 관련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패키징 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제 차세대 OS를 지금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도 내년에 출시될 CPU 같은 경우는 지금 DDR5를
D램을 좀 적용을 좀 하고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지금 내년 상반기에 출시되는 노트북은 여전히 DDR4가 적용이 되고 있지만 내년 여름 정도나 가을 이후에 출시되는 아마 PC 모델에는 DDR5 적용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 가지고의 어떤 생산 체계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고 관련된 제품의 수요, 부품의 수요는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환경, 새로운 고사양의 환경을 따라가기 위해서 제품 IT 수요가 교체 수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뭐 서버, 인공지능, 뭐 5G 이런 통신 장비용 패키징판 수요도 급증할 것이라는 거예요. 특히 5G 같은 경우는 제가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투자가 상당히 지연됐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퀄컴의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5G 칩의 판매가 급증하면서 실적이 좋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5G 칩의 판매가 이런 스마트폰의 판매가 됐는데 이게 말이 5G지 5G 서비스 거의 못해요. 그 속도 제가 받고 있지 못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을 이제는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관련돼서 어떤 수요가 발생할 수가 있고 뭐 서버는 이미 말씀드렸고 인공지능이라든지 메타버스 이런 부분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패키지판의 수요는 계속해서 급증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패키지판 수요가 증가하는 건 좋은데 그럼 패키지판 관련된 기업들이 왜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시겠는데 과거에 이러한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든다라면 이 코로나 전국이 코로나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뭐 그냥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네. 거의 망하가던 회사가 부활한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DB 하이텍이에요. DB 하이텍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지금 2019년 주가 흐름을 보시면 그냥 14,000원, 15,000원 그냥 여기서 제 월봉으로 보여드릴게요. 계속해서 그냥 10,000원 초중반에서의 흐름을 보여줬었어요. 그러다가 2020년 그 3월 이후에 지금 8만원대까지, 6만원대까지 주가가 이렇게 급상승을 하게 됐거든요.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DB하이텍이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그러니까 기존 우리가 무시하던 그 부품들의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이들 기업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네. 그런 것처럼 이런 그 패키지판 기업들이 왜 주목을 받고 있냐면 과거에 패키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단가도 그렇게 높은 그 제품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없어지고 합병하고 그래서 몇몇 기업들만 남아있다는 거죠. 네. 뭐 코리아 서키트, 뭐 심텍, 해성 DS 이런 기업들 몇몇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 기업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패키징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들 기업이 정상적으로 제품 가격을 받을 수가 있고 오히려 제품 가격을 올릴 수가 있고 또 기업이 몇 개 안 남아있다 보니까 공급을 확 늘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약간 과점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이 확 늘어날 수 없다는 것은 현재의 호황 국면을 좀 더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패키징 업체들의 호황세는 내년 하반기, 내후년 초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 이것이 이제 막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공급망 부족 현상이 연초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최근 가을 이후부터 발생한 것이고 그 이후에 패키징 관련된 업체들이 소리 소문 없이 주가가 올라왔고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라면 저는 충분히 뭐 지난 10월 대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네. 저는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코리아 서키트뿐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심텍이라든지 차트를 보여드린다면 심텍이라든지 해성 DS 같은 거 흐름을 보시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주가 자체가 최근에 많이 올라오면서 약간의 눌림목, 기간 조정을 좀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가 여전히 차트가 상당히 먼저 대장주 성격으로 움직였었고 뭐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4% 정도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고점을 돌파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저는 이제 22,000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현재가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네. 시장 자체가 워낙에 좀 흔들림이 좀 있다 보니까 22,000원에서 23,000원 사이에서 어떤 분할 매수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고점대 영역이라서. 그리고 목표가는 3만 원 정도 열어놓고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어쨌든 이번에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월 17일 수요일에 장대 양봉이 형성되었던 이 시작 가격 2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전 분할 매수 관점에서 충분히 내년 상반기까지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리아 서킷 11월 한 달간 알게 모르게 많이 올랐지만 계속해서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과 함께 목표 주가 한 22,000원에서 22,000원에서 23,000원에 매수해서 목표 주가 3만 원, 손절가 2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SKC, 후성, 쌍용 CNE, 코리아 서킷까지 5종목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또 가장 좋게 보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 주셨으니까요. 네, 코리아 서킷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 코로나 시대 주식시장 흐름 한번 쭉 살펴보고요. 내년 초까지 유망할 종목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더 알찬 내용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함께 인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